실제로 당무위원 보통 2, 3일 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네. 시간을 두고 당무위원을 소집을 하는데 네. 이날은 오전 11시쯤에 그 검찰의 발표가 있은 즉시 그냥 오후 5시 연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화로 다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80명 중에서 60몇 명이 찬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가 과연 합법적인 절차냐? 인용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당이 완전 혼란에 빠질 텐데 일반적으로 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인용이 한 번 됐다가 이제 뒤에는 인용이 안 됐잖아요. 기각이 됐잖아요. 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당 내의 불만이 다시금 조금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보니까 당원들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에 기소가 됐고 오후 5시 7시간 만에 당대표직 그대로 유지하겠다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에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권리당원 목소리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보고 오시죠. 당원 80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당원들에겐 약간 자부심 같은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보다는 도덕적 우위에 있다를 상징하는 조항이었는데요. 이 조항들을 무력화시키고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느끼고요. 일단 절차상 당무위원들이 전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서면으로 혹은 대리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 두 글자 들어가는 정당에서 할 짓인지 의문스럽고 절차상에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를 처리한 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정정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분 민주당 권리당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만에 약 600명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본안 소송까지 갈 예정인데 그러면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함께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혹시 뜻을 모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정치인은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했다. 순수한 당원들의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법원은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 직무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본안 소송을 예정을 해놓고 빨리 지금 직무정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뭔가 위법적인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또 권리가 침해된다라든지 어떠한 침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중점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실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뭔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역시 보전의 필요성 내에서 이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몇 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표직 수행에 문제는 없겠지만 인용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또 이의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데까지는 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몇 주 정도가 이제 걸릴 예정인가요? 네. 김준일 에디터. 네. 어쨌든 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구나 이 부분 자체만으로도 좀 부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부담은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결론이 중요하겠죠. 인용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당이 완전 혼란에 빠질 텐데 일반적으로 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인용이 한 번 됐다가 이제 뒤에는 인용이 안 됐잖아요.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법원은 정치권의 일은 정치가 알아서 해라. 좀 불간섭주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능성은 저는 인용보다는 기각 쪽을 좀 더 높게 보는데 어쨌든 이런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당원들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게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사실은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재판도 계속 이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 사퇴가 아니라면은 뭔가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 이런 것들을 반대자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 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숙 기자,
이재명 대표가 당원권을 유지하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어제 열렸던 당무위원회 관련해서요. 물론 이 권리당원들이 어제 당무위원회 결과 때문에 이 소송도 내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 당무위원회 할 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당에서 추가 입장을 또 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당무위 마친 직후에는 참석한 인원과 서면으로 제출한 인원 전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기권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발표를 한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 오늘 오전에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어제 당무위에 나왔는데 우려사항을 제기한 뒤에 기권을 하고 퇴장을 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을 한 겁니다. 전해철 의원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라고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당무위를 열었다. 또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좀 성급했다. 또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건지 이 당원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 비판의 의견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민지숙 기자가 설명한 내용이 어제 당무위 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뒤늦게 브리핑을 했어요. 글쎄요, 이게 전해철 의원이 반발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요, 이렇게 전해철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지금 무효 그 가처분 신청, 저는 그거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이준석 대표 그 할 때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네네. 비대위에 뭐 비대위원 누가 사퇴하고 그렇죠, 몇 사퇴했냐고 등 따졌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보통 당무위원회를 공고를 하고 당무위원들은 80명입니다. 시도 지부장도 있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당무위원 보통 2, 3일 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네. 시간을 두고 당무위원을 소집을 하는데 네. 이날은 오전 11시쯤에 그 검찰의 발표가 있은 즉시 그냥 오후 다시 연달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화로 다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80명 중에서 60몇 명이 찬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가 과연 합법적인 절차냐? 이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어제 왜냐하면 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전해철 의원이 같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찬반 기권을 제대로 셌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둘째, 그러면 당무위원들이 이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이 상황 자체를 만들어줬느냐. 예를 들어서 저기 밑에서 광주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막 열차표가 없어서 못 올라왔다. 물론 뭐 서면으로 하는 게 그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거는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내 권리가 좀 침해됐다. 나는 가서 직접 하고 싶었는데 상황 자체가 못 가는 상황이었다. 왜냐? 아침에 알려주고 오후에 참석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이거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무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친명계가 있는 반면 비명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참석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간을 설정해 줬다라고 아마 재판부에다가 이걸 할 경우에 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전해철 의원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 저는 그것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현정 의원이 설명했던 이 부분 때문일까요? 당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제 당무위 결과에 대해서 반발이 나옵니다. 조웅천 의원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그 파동이란 것이 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김준일 에디터. 예. 과유불급이라는 조웅천 의원의 발언. 한 의원은 익명으로 전한 한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당무위가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하고 절차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유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속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네. 조웅천 의원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헌 80조가 지금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망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있는데 1항이 뭐냐면은 직무 정지를 기소되면 직무 정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을 적용하려면 일단 직무 정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직무 정지조차 안 하고 그냥 바로 구제를 하는 이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너무 속도전으로 지금 이거를 이런 잡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갔다, 주류가 갔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오는 배경입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으로 속보가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했던 이 소송도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비명계뿐만 아니고 이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 비명계를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실 분들도 익명으로 하지 말고 예. 사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주장하시는 게 좋죠.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름을 숨기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거의 뭐 다수가 검찰 수사는 잘못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싸워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12월이나 나중에 가을 이후에 가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선거를 못 치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자, 목소리 하나 더 들을 텐데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맞섰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소한 게 선거법 또 무슨 배임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적에 대한 탄압으로 보지 저걸. 그러니까 한번 당당하게 사실은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전 기각될 그리고 법조인들도 되게 기각 확률도 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보는 게 그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올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의 이런 내용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번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나 뭐 물론 예상은 되지만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요. 네. 이재명 대표, 자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이런 조언을 들었다. 조언 들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아마 지난번에 이제 동교동계 자장에도 권노갑 상임 고문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부결시켜주지만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당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입니다. 이 민주당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방어하고 있다 보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 이슈나 정책적 이슈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갈 경우에 결국 민주당은 방탄당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국민적 의문을 민주당이 해소시켜 못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두 번째 오는 것도 그러면 방탄해서 부결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 생각에는 민주당은 아무리 부패를 저질러도 못 잡아가는 거 아닌가? 뭐 구속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문. 어제 사실 당무위원회에서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도 다 똑같은 형태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견디는 것은 당 대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당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에 과연 친명계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선거법 위반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이 나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아마 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뭔가 이제는 이 상황을 이걸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사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 주장에 대해서 뭐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봤을 때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수위가 다양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퇴, 아니면 당직 개편, 아니면 당 쇄신, 아니면 뭐 공천권에 대한 균형 있는 뭐 인사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에 기원을 보면은 결국은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탄이 지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방탄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비명계가 더 흔들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법률적인 사안을 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번 더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